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자주 받으시나요? 예전에는 거뜬히 들었던 장바구니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계단을 오르는 게 버겁고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다고 말이죠.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네 하고 체념하시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매 늙어서 힘이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활력의 원천이고 면역력과 균형 감각까지 담당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지며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키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바나나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들까지 모두 공개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그 단 하나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속이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 식품 섭취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나는 채소 위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 섭취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끊임없이 만들고 수리하는데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마치 집을 짓는데 좋은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요. 만약 벽돌이 부족하면 집은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그 돌에 지어진 집도 조금씩 허물어지겠죠.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만큼 근육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은 바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후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죠. 예를 들면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살코기, 생선, 계란,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콩이나 두부 같은 식품들도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죠. 밥상에 김치와 찌개만 있고 단백질 반찬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러한 단백질 식품들을 매 끼니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대충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고 점심은 국수에 김치만 드시고 저녁에 몰아서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마치 비 오는 날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땅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매 끼니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살코기 반찬을, 저녁에는 콩이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함께 고기나 생선을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간식으로도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 작은 두유 한 팩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자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매일매일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화하기 편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질기거나 기름진 부위보다는 부드러운 살코기나 생선, 그리고 특히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매우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하다고 느껴지시면 찌개에 넣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언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원입니다. 삶아 드셔도 좋고 스크램블 에그나 계란찜으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소화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단백질 파우더를 소량씩 물이나 우유에 파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기본적으로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외에도 근육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만 잘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튼튼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근육으로 변환되려면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어야겠다고 신호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운동이죠. 여기서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미 오일이나 우리 몸에 작은 자극이라도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간단한 맨몸 운동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물에 물을 계속 퍼올려야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근육도 계속 사용해야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평소에 자주 쓰지 않던 근육들을 깨워주는 거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양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안전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비타민 D는 근육의 기능과 힘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외선이 강한 한낮은 피하고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겠죠. 햇볕 쬐는 것이 어렵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만약 음식이나 햇볕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약 7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목이 마르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물이 지겹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곡물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나 커피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수분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과 영양소들이 근육으로 잘 운반되고 흡수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촉촉해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음식,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매 끼니마다 질 좋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동반자들, 즉 꾸준한 활동이나 운동, 햇볕을 통해 얻거나 식품으로 보충하는 비타민 D,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근육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어떠세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다루또 말아 여러분이 실천하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아침에 계란 한 개라도 꼭 먹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매일 오후에 집 앞 공원을 15분이라도 걸어야겠다.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우리 몸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가벼운 몸, 친구들과 여행 가서 힘든 줄 모르고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는 활력, 손주들을 번쩍 안아 올릴 수 있는 튼튼한 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한 단백질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보답해 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에 여러분은 더욱 단단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 볼 계획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모든 나이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